축구가 가장 뜨거운 시간 하프타임. 네, 오늘은 장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편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편 기자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운이 너무 좋게도 그 미국과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출장을 2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랑 같은 조였던 체코, 멕시코 남아공 대표팀 베이스 캠프를 따라다녔는데요. 네.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만 절실한 게 아니었다. 이런 건데 그 외국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특히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월드컵 나온 건 특권이다. 다른 선수들 모든 국민들의 그 부여한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들도 너무 절실했고 그만큼 세계 축구의 벽은 높았다는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또 다른 나라 경기들도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오늘 두 분의 티키타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첫 판이 끝났는데요. 어느 대회든 이변이 일어나지만요. 설마 독일과 네덜란드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2대 연속 월드컵 16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대가 8호가 28년 만에 본선 진출인데 네. 독일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물론 강력한 우승 후보는 프랑스와 스페인입니다만 그래도 독일이 엄청난 또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독일의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모든 수치는 독일이 앞섰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NC 소액의 파라과이의 NC 소액이 먼저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하베르치의 멋진 이제 헤딩 동점골로 연장까지 가긴 했지만 승부차기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 5번 키커를 노이어 키퍼가 다 막아내면서 6번 키커까지 끌고 갔지만 네. 6번 키커 요나탄 타 선수의 실축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독일이 파라과이한테 무릎 꿇었고요. 극적으로 또 파라과이는 16강에 진출했지만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비신사적인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고도 0대 1로 지면서 결국 파라과이의 이번 월드컵 행보는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도 또 떨어졌잖아요. 네, 네덜란드도 승부차기 끝에 떨어졌는데요. 이 네덜란드가 떨어진 게 언뜻 보면 이변 같은데 사실 모로코의 그 최근 행보를 보면은 또 이변만도 아닌 게 공식전에서 지금 3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또 BBC에서도 이제 모로코는 복병이 아니라 우승 후보로 봐야 된다 네. 이런 평을 냈고 또 우리도 최근에 좀 아프리카 팀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만큼 또 아프리카 축구가 또 강세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네덜란드는 반면에 그 수비적인 그 수비 5명을 두는 파이브백 전술을 쓴 쿠만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쿠만 감독은 이게 다 사전에 선수들이랑 만든 전술이고 전술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만큼 모로코가 강팀이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호들이 줄줄이 탈락한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편에 동화를 써내려간 팀도 있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아르헨티나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카보베르데는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를 했는데 인구가 56만. 오. 정말 작은 나라지만 네. 선수들은 근데 네덜란드 태생들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프랑스 태생. 그리고 이제 혈통 자체가 카보베르데인데 이제 보통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많이 그 유스에서 자라서 성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선수 몇몇의 기량들은 만만치 않은 팀이 카보베르데고 과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나니 선수나 아스날의 레전드인 비에이라 이런 선수들도 카보베르데 혈통입니다. 네. 그만큼 이 카보베르데 쪽이 축구를 잘합니다. 이날 아주 멋진 승부를 보여줬고요. 사실 경기 엄청 치열했어요. 근데 완전히 카보베르데가 밀린 것도 아니고 결국 연장까지 1대1로 연장까지 끌고 왔는데 연장이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카브랄 선수의 엄청난 원더골. 네, 이게 아마 이번 대회 현재까지 최고의 골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로 극적으로 2대2 동점까지 갔습니다만 연장 후반에 코너킥에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카보베르데가 2대3으로 아쉽게 졌지만 이날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 선수도 엄청난 컨트롤과 골로 월드 클래스 최고의 월드 클래스를 입증해 보였고 네. 또 이번 대회 최고의 영웅으로 뛰어 올라온 이 보지냐 키퍼가 있습니다. 네. 카보베르데 키퍼인데 맞아요. 40살의 키퍼입니다. 이 키퍼가 이날도 엄청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또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거의 뭐 결승전 보듯이 기사를 써야 돼가지고 결승전 보듯이 봤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알고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50몇만 인구인데 그게 우리나라 강서구 인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고 네네. 이런 나라가 스페인이랑 우루과이를 조별리그에서도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근데 거의 이길 뻔한 무승부여가지고 돌풍을 일으켰고
그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은 이유가 이 나라가 작아서 일자리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나가서 유럽에 많이 살아서 거기서 자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번에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식민 지배를 한 500년 정도 받았는데 예전에 그 노예무역 중개기지 역할도 해서 그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세계 최고 팀들이랑 대등하게 경기를 펼친 것 자체가 뭐 졌지만 잘 싸웠다를 넘어서 졌지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재밌는 카보베르데 열풍인데요. 이제 월드컵 무대인 16국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6강 첫 경기에선 개최국 캐나다가 모로코의 무릎을 꿇었고요. 프랑스는 파라과이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혼란이 정면 충돌한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사실은 많은 이제 축구 전문가들은 거의 팽팽한 승부를 봤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브라질이 과거에 아주 화려한 테크닉, 유럽 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드리블 역량과 또 원더골, 또 멋진 어떤 부분 전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브라질하고 요즘에 좀 거리가 있어요. 네. 네, 거의 주축 선수들이 이제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거의 이제 유럽 선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팀 자체도 안첼로티 감독이지만 유럽 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근데 공격 파괴력은 사실은 비니시우스나 이런 선수들이 터져주지 않으면 그러면 노르웨이를 상대로 쉽지 않다. 네. 노르웨이는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외대고를 비롯해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허리라인에 포진된 상황에서 혼란 선수는 많이 뛰지 않고 전방에 딱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한 방을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날 혼란 선수가 한 방 해줄 줄 알았는데 두 방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경기 막판에 거의 쐐기골 2대0을 만드는 엄청난 중거리골로 승부를 완전히 거의 끝냈다고 볼 수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에 36년 만에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웅크리고 있다가 경기를 정말 뒤집어버린 괴물 공격수 혼란이었는데요. 들어오면서 득점왕 경쟁도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그 축구 기자들이 요즘 항상 매일 기사를 쓸 때마다 득점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를 문장을 꼭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좋은 골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혼란, 메시, 음바페가 7골로 공동 선두를 이루고 있고요. 네. 케인이 6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독 감독들이 공격 축구를 많이 해서 뭐 골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분석을 해보자면 기술적으로 뭐 수분 보충 시간이 생겨서 그 수분 보충 시간 이후에 이제 전술이 바뀌잖아요. 네. 변수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이번에 트리온다라는 공인구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좀 불규칙하고 빠르게 나간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이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6강 또 하나의 빅매치가 또 축구 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 펼쳐질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평광현 기자는 또 스페인 경기 직접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운 좋게 그 스페인이랑 우루과이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저희 그 빙고판 9개 중에 한 경기여가지고 스페인을 응원하면서 봤는데 골이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고 뭐 이렇게 멋있는 장면보다는 이런 슈퍼스타들도 진짜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만큼 치열한 경기였고 네.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열심히 응원했던 야말이 큰 활약을 못해서 조금 아쉬워서 다음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경기가 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날두 선수가 그동안 자기 라스트 댄스라고 묻는 질문에 항상 아니라고 하거나 좀 애매하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내 마지막 월드컵이다 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했고 또 하지만 내 마지막 월드컵이지만 스페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건 아니다. 이렇게 각오를 밝혀서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두 나라 국민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먼저 장 위원님부터 예상을 해주시죠. 글쎄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도 중앙 미드필더진들이 워낙 화려하고 좋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네. 선수 구성면에서는 뭐 스페인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포르투갈도 전력이 좋지만 이번 대회에서 팀적인 완성도, 팀 조직력의 완성도는 물론 탈락을 했지만 일본 그리고 스페인 네. 이런 팀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팀으로서 한 골차 신승을 스페인이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스페인이 되면 한 골차로. 좀 네. 호날두 팬들에게는 아쉽지만 호날두의 또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편 기자님은요? 저도 비슷한데요. 스페인이 오스트리아전에서 3골이나 넣어서 상승세를 잘 타고 왔고 네. 반면에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에 조금 고전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스페인이 이길 것 같다. 어. 네.
네, 두 분 다 이렇게 스페인을 꼽아주셨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